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준비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발표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사실 원래 했던 거 좀 재탕을 했어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모드하우스의 이제 코스모 플랫폼하고 트리플 S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사실 뭐 이미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업계에 계시지 않더라도 사실 뭐 트리플 S나 모드하우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뭐 사실 트리플 S의 팬은 아니긴 해요. 팬은 아닌데 노래가 좋아가지고 이제 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 그룹이라서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팬 커뮤니티에도 많이 좀 들어가 보고 리서치도 좀 해보고 직접 이제 그 포토카드를 한번 사보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약간 케이스 스터디라기보다는 뭔가 체험 형태로 좀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런 플랫폼이 이제 탄생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이제 케이팝 이런 사실 문화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앞장선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뭐가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제작 및 관리되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 요런 이제 방식 때문에 요런 탑다운이 사실은 뭐 약간 마이크로 매니징처럼 굉장히 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연예인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떤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탑다운 방식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사실 되게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구조와 이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좀 많았었죠. 어떤 아이돌 그룹 간의 이제 뭐 정산 구조라든지 정산 구조 문제라든지 혹은 뭐 착취라는 이제 단어를 좀 써가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업계 자체가 좀 폐쇄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팬들이 참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좀 있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아이돌 학교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사실 여기 오디션에 나왔던 멤버들이 이제 현직에서 이제 현직 아이돌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투표 조작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그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극최근은 아니지만 뭐 재작년쯤에 탤런트 이승기 씨랑 이제 소속사였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간에 이제 발생한 계약 및 음원 정산 논란이 좀 있었죠. 여기에 결국은 이제 계약사 측의 음원 정산금 미지급 사태였는데 결국 이게 18년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음원 수익이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정산은 0원이었다. 라는 이제 되게 좀 충격적인 숫자와 이제 이런 팩트로 인해서 요 깜깜이 정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계약서나 뭐 규정을 읽어본 건 아닌데 뭐 뉴스 자료를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전에도 정산 관련한 사실 문제나 갈등은 좀 있었고요. 요게 이제 표면적으로 아예 좀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이승기 씨랑 이제 후크 엔터테인먼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두 가지 케이스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많았죠. 말도 많고. 그래서 뭐 이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소속사가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좀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제 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성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모드하우스 라는 회사가 코스모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팬 참여형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게 트리플 S라는 그룹인데, 사실 모드하우스가 육성하는 이제 걸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트리플 S랑 아르테미스가 있고, 이 트리플 S랑 아르테미스 둘 다 사실, 팬참여형 아이돌입니다. 둘이 이제 똑같은 기술 스택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트리플 S가 인지도가 지금까지는 더 높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 코스모 앱에서 트리플 S가 어떻게 활동하고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모는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모드하우스에서 개발한 팬 참여형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이제 팬 참여형 앞에 블록체인을 붙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코스모 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고 되게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도 사실 많이 없고 용어 자체는 굉장히 좀 낯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하는데 애를 먹긴 했었는데 일단은 앱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심플했었고 이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드리면은 그냥 처음에 트리플 S나 아르테미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는 트리플 S를 선택을 해서 이 아티스트의 이제 최근 소식이나 어떤 공지나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제 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NFT 디지털 포카 이 디지털 포카를 관리하고 볼 수 있는 탭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NFT 디지털 포토카드를 구매하면은 투표권을 하나 줍니다. 이 투표권을 가지고 어떤 이 트리플 S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뭐 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액티비티나 이제 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 계정과 연결된 지갑 주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고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스모가 사실 보면은 이게 뭐 다른 아이들도 사실 비슷하겠지만 쓰는 용어나 혹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모드하우스가 이제 설정충이다. 설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핵심 구성 요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서 제가 아래에 이렇게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 일단 오브젝트, 오모, 그리고 그래비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코스모의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어떤 아티스트 활동에 대한 팬투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정의 백엔드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오브젝트가 NFT 그리고 오모라고 하는 게 투표권, 투표 토큰 그리고 그래비티가 투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NFT로 투표권을 얻어서 투표를 한다. 그 3요소가 오브젝트, 꼬모, 그래비티.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안에도 여러 가지 설정과 분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토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디지털과 실물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디지털과 실물이 같이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앨범을 구매하면 이제 뭐 실물 이제 오브젝트가 첨부가 되고 그 실물 오브젝트에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QR코드를 코스모 앱에서 스캔을 하면은 디지털도 같이 등록되는 약간 이런 디지털 트윈 느낌의 이제 방식이던데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트리플 S의 멤버 자체도 24명인데, 이 멤버가 뭐 하나씩만 만들어도 포토카드가 24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서도, 게임 아이템처럼 레어리티 같은 게 있어요. 뭐 이걸 레어리티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등급 같은 것들도 한 5개가 있고, 시즌도 1, 2, 3, 4, 5가, 뭐, 4까지 있고, 뭐, 그렇게 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포토카드가 뭐 수천 수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모두 다 이제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 이제 발행돼 가지고 여러 팬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류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클래스라는 것과 시즌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레어리티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실 획득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따라서 투표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클래스가 지금까지 6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5개였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프리미어 클래스 오브젝트가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진행 중에 이제 판매되거나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오브젝트이고, 뭐 더블 클래스 오브젝트는 팬 사인회나 혹은 뭐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나 혹은 뭐 특별한 날 요럴 때 이제 판매되거나 지급되는 오브젝트이고요. 스페셜 클래스 오브젝트는 어, 이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를 8종류를 모아서 달성하는 그리드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 그리드라는 개념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쉽게 보면은 빙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 빙고를 다 맞추면은 특별한 오브젝트, 특별한 포토카드를 준다. 그리고 뭐 8종류일 수도 있고 뭐 6종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뭐 8종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내용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앱에 가입하면 주는 웰컴 클래스 오브젝트.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로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 앨범 발매 시마다 아마 구매를 하면 무작위 추첨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 넣는 방식이 굉장히 대중적인데 요거를 좀 수량을 한정하고 뭐 디지털로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이 기본적으로 뭐 디지털 포토카드로서 어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의 이제 준사회적 뭐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베네핏이 있어요. 우리가 뭐 NFT를 사면은 뭐 에어드랍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투표권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획득 시에 뭐 주어지는 것도 있고 스페셜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8종류의 이제 오브젝트를 모아서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달 주어지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뭐 투표권이 내가 뭐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만 100장을 사면은 투표권이 100개가 있는 거고 스페셜 클래스 오브젝트를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은 매달 10개씩 계속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투표권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어떤 의사결정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코스모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하거나 얻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카드 앞면은 이렇게 이제 멤버들의 약간 셀피 같은 게 좀 있고 뒷면에는 이 포토카드가 어떤 등급의 이제 오브젝트고 뭐 사인도 있고 QR코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제 컬러로 기본적으로는 좀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이제 컬러가 4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이 더블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장표에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 요 색깔. 제가 말씀드린 색깔이 이 포토카드 우측에 있는 요 멤버 이름하고 트리플 S 이름이 적혀져 있는 띠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컬러도 있는 것 같고 뭐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어리티로만 따지면은 FCO보다는 DCO가 더 희귀하고 DCO보다는 SCO가 더 희귀하고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추가된 프리미엄 클래스 오브젝트가 희귀도 면에서는 제일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쪽에 있는 파스텔 톤의 그라데이션 컬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즌별 구분인데요. 요게 이제 시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계절의 느낌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냥 특정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이 지나면은 샵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샵이라고 하는 거는 코스모 앱에 있는 공식 샵을 의미하고요. 샵에서는 구매할 수 없지만 아마 뒤에서 설명드릴 이 팬들끼리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는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별로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크게 4개의 시즌이 지나간 상태고요.
뭐 아톰, 바이너리, 크림, 뭐 디바인,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시스템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 네 번째 시즌이 2024년 5월 8일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7, 8개월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뭐 이게 새로운 다섯 번째 시즌으로 네이밍이 새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 아톰 01이 02로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 시즌에 따른 색깔이 오른쪽에 이제 제가 그냥 요 컬러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뭐 노란색, 뭐 초록색, 뭐 빨강색, 보라색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어떤 시즌에 발행된 오브젝트다. 이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드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데, 그리드는, 쉽게 말하면 어떤 퍼즐, 어떤 빙고판, 그리고 이제 유이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조디아, 뭐 이런 것들로 비유 가능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종류의 이제 뭐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를 모으면은 이 그리드를 완성시켜서 스페셜 오브젝트를 한 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에는 8개의 이제 뭐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를 모아서 한 개의 스페셜 클래스 오브젝트 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개의 이제 퍼즐에서 오브젝트를 채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오브젝트를 하나씩 채우면은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게 귀속이 되면서 교환이 좀 불가능한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브젝트 시스템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좀 유니크했던 게 이 스페셜 클래스 오브젝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부터가 조금 약간 되게 스페셜리티 해 보이는 게 꼭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이제 블록체인 요소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투표권은 다 어, 이더리움 이제 계열, 여기가 이제 폴리곤 기반으로 다 만들어졌다 보니까, 오브젝트는 NFT ERC7일로 이제 발행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구매한 이제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지갑 주소 쳐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봐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그냥 익스플로러에서 보는 것처럼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그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도 사실 제가 그냥 구매를 해봤는데, 인앱 결제로 그냥 구글 그 앱마켓 통해서 그냥 플레이스토어 통해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4,400원에 원 플러스 3 하길래 그냥 사 받고 요걸 사자마자 오브젝트 4개가 추가가 됐고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한 개당 이제 오모라고 불리는 투표권 하나가 주어지는데 여기 중간에 이미지처럼 오브젝트 4개 사면은 꼬모가 4개가 한꺼번에 내 지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브젝트 2개랑 최근에 구매했던 4개 오브젝트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디지털 포토카드가 뭐 이런 듀오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하자마자 그냥 뭐 지갑 가서 이거 트랜잭션을 봤는데 제가 얻거나 구매하거나 이제 교환하는 오브젝트를 그냥 온체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코스모 앱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뭐 굳이 온체인 뭐 익스플로러 가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상호작용이 투명하게 되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약간 TMI적인 요소긴 한데 이 오브젝트의 일련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트리플 S 관련된 뭐 트위터나 혹은 어떤 공식 디스코드나 뭐 아니면 번개장터 요런 이제 중고마켓에 가보면은 트리플 S 오브젝트를 거래하는 글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 오브젝트 일련 번호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련 번호가 크게는 뭐 한 총 9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오브젝트의 고유 번호는 보통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브젝트 고유 번호가 있으면은 소유권자를 익명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크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일련 번호가 요 제일 위에 있는 XYYB라고 보면은 첫 번째 숫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래스 구분이에요.
1이면 퍼스트, 2이면 스페셜, 3이면 더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가 여기서 저는 되게 헷갈리던데 이 두 번째 YY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군을 의미하는데 01부터 08은 퍼스트, 09부터 16은 세컨드, 17부터 20은 서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클래스랑 퍼스트가 똑같길래 저는 좀 비슷한 개념인가 싶었는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마지막 요 문자 B는 디지털만 있는 오브젝트, NFT로만 존재하는 오브젝트면 Z, 그리고 실물과 디지털이 있으면 A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 오브젝트의 일련 번호가 뭐 예를 들어 109Z라고 하면은 퍼스트 클래스의 디지털만 있는 세컨드 오브젝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301A라고 하면은 더블 클래스의 실물과 디지털이 있는 퍼스트 오브젝트다. 그다음에 뭐 201Z라고 하면 스페셜 클래스의 디지털만 있는 퍼스트 오브젝트다. 이렇게 일련 번호를 구분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거래를 하거나 찾더라고요. 사실 뭐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을 올리게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 일련 번호까지 뭐 보면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 포토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련 번호로 내가 원하는 포토카드를 찾아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뭐 109Z다, 301A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뭐 디스코드나 트위터나 이제 뭐 어떤 번개장터는 구매하는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매할 때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구할 때는 요 일련 번호를 제시하면서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디스코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방 그 교환방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다 영어로 얘기하길래 뭔가 다 외국인 팬들이 대다수인 것 같았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냥 한국 분들이 그냥 영어로 그냥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NFT나 어떤 블록체인이 글로벌 요소를 기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브젝트 고유 번호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오브젝트 거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개장터나 트위터나 디스코드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왼쪽은 그냥 번개장터에서 제가 오늘 트리플 S 오브젝트라고 쳐봤을 때 나왔던 검색 결과인데, 보면은 여기 뭐 아톰 프로젝트, 아톰 오브젝트. 아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즌 구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이론적인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뭐 거래를 하거나 뭔가를 보진 않아가지고 뭐 계속 봐야 되긴 하던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S의 공식 디스코드가 있어요. 그 공식 디스코드 안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 요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요게 이미 have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want가 당연히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니까 팔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오브젝트는 이제 기본적인 뭐 디지털 포토카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꼬모라고 하는 투표권이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투표권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투표를 그래비티라고 이제 코스모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비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수집을 통해 얻은 투표 토큰인 꼬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1꼬모는 한 개의 투표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브젝트 수집을 뭐 아까 저처럼 그냥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구매를 하지 않고 뭐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SNS 팔로워하면 또 오브젝트 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뭐 돈을 쓰지 않더라도 이 꼬모를 가짐으로써 이제 아이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여기 아마 이제 팬덤의 이름을 정하는 뭐 소위 팬클럽의 이름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이 과정이었는데 뭐 뭐 요런 이름까지 뭐 제시한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드하우스에서 이름은 이제 정해놓고 투표권만 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을 차지한 요 이제 팬덤 네임이 43,962개의 투표권이 행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약간 오인하면 안 되는 거는 이 투표권이 개인당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뭐 내가 오브젝트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모아서 투표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원하는 팬덤의 이름이나 내가 원하는 아이돌의 뭐 멤버를 조금 더 이제 좀 전면에 내세우거나 어떤 유닛에 합류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모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꼬모 역시 ERC20 토큰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투표를 참여하면은 이게 이제 컨트랙트로 전송돼서 소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표에 사용된 꼬모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앱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냥 그 컨트랙트를 아래 이 폴리곤 스캔에서 보기라고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컨트랙트 정보에 우측에 이렇게 이제 멤버 이름 그리고 쉼표 다음에 얼마만큼의 이제 꼬모가 어, 소각됐는지 어떤 멤버에게 투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마 그 트리플 S의 일본 유닛의 리더를 정하는 투표였던 것 같은데, 뭐, 1등이 이제 마유라고 하시는 일본인 멤버분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일본 분이 한 4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유닛의 멤버를 정할 수도 있고, 리더를 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투표 이벤트인데, 이 그래비티도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그랜드 그래비티라고 해서 트리플 S의 음악적인 파트와 관련된 그래비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틀곡을 선정하는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음악과 관련되지 않는 그룹 활동에 대한 이제 그래비티는 이벤트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팬덤 이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응원봉의 디자인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컨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표를 이제 이벤트 그래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역대 그래비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2022년 이후에 총 19번의 이제 그래비티가 있었고, 보시면은 이 그래비티가 되게 다양해요. 뭐 타이틀곡을 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안무 영상 노래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리얼리티 컨셉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 응원봉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일본 이제 유닛의 라인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비티가 있고, 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아이고, 우측에 보시면은 사용된 꼬모랑 실제 참여자 수, 로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이 이제 참여를 실제로 했고 투표권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사실 되게 좀 다양한 기획이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 꼬모가 많이 소모된 이벤트에서는 뭔가 좀 더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진출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 유닛이나 일본 서브 이제 유닛의 리더를 정하는 그래비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은 일본 활동을 기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래비티가 전반적으로 뭐 되게 적은 투표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팬덤을 정할 때가 굉장히 좀 많았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타이틀곡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긴 한데 일단 코스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플 S 그리고 이제 코스모가 결국에 하는 거는 팬과 아이돌 간의 관계를 좀 재정의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였잖아요. 팬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당연히 이제 아티스트가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뭐 팬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였을 뿐이었는데 결국은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스모 시스템, 그래비티 시스템을 통해서
그룹의 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어떤 유닛의 멤버를 정하고 타이틀곡의 뭐 이름을 정하고 뭐 이런 이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 충성도와 소속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이돌 그룹의 이제 방향성을 팬들의 니즈에 더 가깝게 최적화시키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디지털 포토카드라는 게 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혹자는 그냥 이거 포토카드를 그냥 디지털로 만들었을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요게 이제 결국 의미하는 거는 이 컬렉팅 문화 자체가 사실 기존에 이제 피지컬에서 디지털로 좀 전환이 확장이 되면은 사실 뭐 저희 같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떤 경제 구조나 이런 커머스 자체가 디지털이나 이제 블록체인 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사실 일반적인 포토카드를 만들고 판매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mem버가 24명이나 되는데 어떤 멤버가 잘 나갈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다 똑같은 수량의 디지털 그냥 포토카드를 뽑아 생산했다가 누구는 다 팔리고 누구는 뭐 한 1000개밖에 안 팔리고 요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 수 없게 돼버리면은 사실 뭐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비율이 발생을 하니까 요런 디지털 포토카드로 어떤 멤버가 어떤 방식에서 좀 효과가 괜찮고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트리플 S 같은 경우도 일단 요 수익 구조 자체가 결국은 오브젝트를 판매해서 얻은 수입으로 정산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은 어떤 트리플 S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좀 선제적인 수익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예를 들어 트리플 S가 새로운 앨범이나 새로운 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작사 측에서 먼저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 음원을 제작하는 거랑 어떤 음원을 제작한 다음에 판매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기다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뭐 퀄리티 면에서도 그렇고 뭐 런웨이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제 케이팝 어떤 커머스에서 요 디지털 포토카드를 통해서 좀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과 뭐 인터뷰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자체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어떤 유닛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제작사 측에서 이 멤버들이 적합할 것 같아서 보냈다. 와,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멤버들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죠. 뭐 팬들의 당연히 감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팬들이 원하는 일본 멤버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팬들의 구매력도 사실은 더 할 나위 없이 상승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돼서 이게 결국은 온체인에 기록이 되니까 조작할 수도 없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멤버들 불만 없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베네핏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팬들이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나 어떤 그룹 활동에 이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팬들이 이런 컨텐츠의 컨텐츠 생산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것도 이제 결국은 팬들이 생산하는 컨텐츠다라고 보면은 이 가치를 인식하고 요걸 이제 디지털 포토카드, 이제 오브젝트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려는 시도 자체가 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팬들의 어떤 능력, 크리에이티브를 인정을 하고 뭐 이런 기여에 대한 뭐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런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미래나 전망은 뭐 제가
트리플스나 뭐 코스모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뇌피셜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트리플스가 이 소파몬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랑 같이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소파몬은 이제 베이스 체인 위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소셜 파인데 뭐 이런 소파몬과의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타겟 자체를 또 이제 글로벌한 웹3 유저들을 또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24일 날, 24일이면은 이틀 전인 것 같은데, 이틀 전에 이제 모드하우스의 정병기 대표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K-팝 이적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 요게 이제 정병기 대표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뭐 여러 가지 이제 커리어나 이제 행보를 보면은 조금 약간 이해가 되는 워딩인데 결국 이 케이팝 이적 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돌들의 이제 좀 너무 상품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돌의 가치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뭐 꼬모의 사용량이라든지 혹은 오브젝트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사실 뭐 정상적인 아이돌 그룹에서 누군가를 내보내고 뭐 누군가를 영입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죠. 팬들의 사실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막무가내로 누군가를 데려오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뭐 어떤 회사의 어려움이나, 혹은, 좀 빛을 발하지 못한 아이돌들을 데려올 때, 혹은 어떤 회사 안에서 멤버들을 조합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소퍼먼과의 이제 콜라보랑 요 인터뷰 자체가 커뮤니티 팬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리플스가 그리고 코스모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길이 되게 저는 혁신적이고 되게 좀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같아서 뭐 응원하게 되면서도 조금 여러 가지 행보를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긴 하고요. 그냥 번외로 소파몬이 뭔 프로젝트길래 같이 콜라보를 했지 생각돼서 좀 찾아봤는데 소파몬은 기본적으로 온체인 디지털 스티커 서비스고요. 작동 방식은 그냥 일반적인 뭐 아바타 커스터마이징이랑 원리가 비슷해요. 이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스티커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 스티커는 텔레그램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써보니까 스티커를 그냥 다운로드해서 뭐 PNG나 JPG 이미지 파일로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스티커를 이미지로 업로드해서 쓰는 서비스들이라고 하면은 좀 응용할 수 있겠다. 뭐 오지큐 같은 것들은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온체인 디지털 스티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블라스트도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프라는 텔레그램에서 스티커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인프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리비라고 하는 인베디드 월렛을 이제 적용을 해서, 되게 간편한 지갑 가입과 활용을 조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소파몬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는 이런 아바타 이제 스킨, 의상처럼 이걸 디지털 웨어러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콜라보 브랜드를 포함한 이런 디지털 웨어러블을 피앗이나 이제 크립토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 피앗은 아마 제가 알기로 문페이 써서 그냥 온램프 해가지고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웨어러블이 트리플 S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템이 트리플 S가 많이 하는 복장인가? 하는 이제 아이템들인가?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 소파몬의 이제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는데 특이하게 이 디지털 웨어러블이 NFT인 것 같지만 NFT가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컨트랙트를 정확하게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고유한 메타데이터 세그먼트를 이제 그냥 가져와서 뭐 대체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하던데 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디지털 웨어러블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매주 금요일 날 캐롯을 이제 당근을 이제 파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디지털 웨어러블이 노드고요. 캐롯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모으면 나중에 에어드랍을 해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토큰 발표나 토크노믹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에어드랍용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뭐 유튜브 영상도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텔레그램에서도 몇 번 다뤘었던 브랜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파몬이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오브젝트 현황이나 트리플 S나 이제 어떤 이 코스모 앱에서의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도구랑 사이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게 약간 저는 게임처럼 느껴지는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OPGG 같은 것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노바, 아폴로, 폴라리스 이런 이제 오브젝트를 내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웹사이트, 웹페이지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하우스 자체가 이제 해시드 인하우스다 보니까 해시드에서 이제 아마 이걸 수빈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듄 대시보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민팅된, 지금까지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몇 개고, 뭐 꼬모는 몇 개가 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그래비티에 뭐 사용된 꼬모 수나 뭐 참여자 수, 이런 것들도 해시드에서 만든 이제 온체인 대시보드, 듀운 대시보드를 확인하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더 관심 생기셨을 때 공부해보는 뭐 여러 가지 간편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리서치하고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저씨라서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젊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지.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오브젝트나 어떤 꼬모나 어떤 뭐 그리드, 뭐 그래비티 이런 컨셉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신선하게 다가와가지고 모처럼 좀 재미있게 한번 스터디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